우리가 이 나도 모르게 실수하는 작은 것들이 있어요. 작은 차이가 결론은 큰 변화를 가지고 오거든요. 심지어는 이제 내가 어저께도 다른 사람하고 얘기했는데 그 눈앞에 보이는 작은 지저분한 거를 안 치웠을 때 거기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 거냐라는 거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만약에 내 집 앞에 담배꽁초를 이렇게 버려놔. 내 집 앞에.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내가 지저분한 사람이 되죠. 내가 지저분한 사람이 문제가 아니야. 거기가 더 심해. 다 와서 버려요. 쓰레기는 모이는 자리에 항상 모이거든. 그러니까 내 집이 쓰레기집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내 집 앞에 지나갔을 때 내 집에 대한 인상이 안 좋아지고요. 그 집에 거주하는 나에 대한 인상도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이 작은 차이들이거든요. 정말 작은 차이들. 그러니까 옷 입어라. 하다못해 연봉도 아까 장난처럼 이야기가 나왔었지만 연봉도 자기의 외관에 따라서 연봉이 바뀌어. 연봉이 바뀌어서 외관이 바뀌는 게 아니라 외관을 바꿨기 때문에 연봉이 바뀌는 거예요. 나의 말투도 내가 똑똑해서 말투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말투를 바꿨기 때문에 똑똑해지는 거예요. 하다못해 우리가 그 단어에서 이제 요즘 유행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썼다고 가정하자고요. 그게 100년 뒤에도 그다음 쓸 것 같냐고요. 우리가 옛날에 많이 썼던 단어들이 있어요. 유행처럼 썼던 단어들. 나봉. 뭐 이런 거. 지금 애들 알 것 같아요? 몰라요. 지금 개조화 그러는 것도요. 마찬가지로 몰라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나의 가치를 다운시키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거든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관 꾸밀 줄 알아야 돼요. 단정하게 다닐 줄 알아야 되는 것들도 전부 다. 그리고 나의 언어도 책을 봐서 그거를 내 걸로 책에다가 개조화 이런 소리 안 하거든. 그러니까 그 언어를 내가 사용을 했을 때 다른 사람이 보면 지속적인 저 사람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뭐 반짝반짝하고 막 이게 막 귀걸이 달고 이 점퍼 입고 멋있을 수 있어요. 멋있을 수 있는데 정말 미신하는 거 어디서 미신나요? 베이직에서 미신나요. 요즘에 또 홈쇼핑 보니까 유행처럼 이제 붓고 베이직 컬러도 막 컬러풀해서 또 다시 바뀌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어차피 그 베이직은 사실 유행이 없어. 그러니까 컬러에서 베이직으로 다시 돌아왔을 뿐인 거지 또 컬러 갖고 갈 수 있어요. 근데 어쨌건 가장 베이스는 안 바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책을 봐야 되고 나 스스로를 발전시키고 그게 이제 발전시키는 거에서 외형적인 거라든가 외형적인 거는 내 피부, 머리, 의상, 서 있는 자세, 말하는 제스처 이런 거 다 포함돼요. 그리고 내가 쓰는 언어 바꾸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언어 바꾸는 거 쉬운 거 아닌데 그거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책을 보셔야 돼요. 책 안에서 바꿔요. 자, 그러면 그걸 바꾸는 이유가 뭘까? 왜 바꾸죠?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그게 필요할까? 내가 혼자 무인도에 살아. 가령 사장님하고 저하고 둘이 무인도에 살아요. 그런 게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죠? 둘이 무인도에 살면? 밥이 필요하고 고기가 필요하고 춥고 더울 때 뭐를 거쳐야 되는지 생존이에요. 그런 게 필요하죠. 칼이 필요하지. 그러니까 생존만 필요해요. 생존 위엔 필요 없어. 지금 우리는 생존하고 있는 건가요? 교류. 그쵸, 교류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교류라는 거의 의미, 그 뜻을 이렇게 되짚어 보면 예전의 방식으로 교류라고 그러면 뭐죠? 내가 불을 갖고 있어. 네가 고기를 갖고 있어. 합치자 또는 교환하자 이런 거예요. 자, 합치거나 교환을 할 때 가치가 맞아야 되는 거죠. 가치가 맞아야 돼요. 가치가 맞지 않는 상태에서의 교환은 안 이루어지죠. 협상을 다시 해야 되죠. 그러면 가치라는 걸 만드는 거, 그거가 뭐냐면요, 일종의 세일즈예요.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을 높여서 내 급여를 올리는 것도 세일즈인 거고, 내가 갖고 있는 게 가치를 올려서 다른 사람한테 탑을 나가는 것도 세일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자체가 세일즈예요. 인생 자체가. 그런데 아메이 비즈니스를 이야기할 때 항상 나온 얘기가 있어요. 세일즈를 못해도 됩니다. 세일즈 안 해도 됩니다. 맞는 말이죠. 못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맞는 말인 것 같죠? 제가 지금 같죠? 라고 표현했어요.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나를 가꾸는 거, 나를 세일즈 하는 거야. 나를. 내 스스로 피부 관리를 왜 하냐고. 나 세일즈 하려고. 내 스스로 왜 자세를 잡냐고. 나 세일즈 하려고. 내 스스로 왜 건강하려고. 나 세일즈 하려고. 내가 책을 왜 봐? 내 머리 똑똑하게? 괜히 뭐하러 똑똑하게 만들지? 나 세일즈 하려고. 인생 자체가 세일즈예요. 그런데 아메이에 세일즈가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말이 안 맞지 않아요? 그죠? 말이 안 맞아요. 그럼 왜 아메이에서 세일즈가 필요 없다라고 리더들이 이야기를 할까요? 리더들이 왜 아메이 세일즈가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세일즈를 싫어하니까? 산업공상, 우리나라 산업공상에 그거를 뒤집어가지고 부자 된 사람들은요 많아요. 롯데도 그거였잖아요. 신겼고 농심도 그거였잖아요. 산업공상, 와 이거는 문제가 있어. 상인이 잘 돼야지 나라가 살아. 부자가 돼. 나 상인 될 거야. 실제로 부자들은 다 상인이잖아요. 그 사람 다 팔은 거야. 대우 만들 때요 팔아서 만든 거예요. 뭘 팔았어요? 섬유를. 그런데 팔지 말라고요? 나는 못 판다고요? 그럼 가서 직장에서 왜 급여를 받아? 나 파는 건데. 나 연봉 3천이야, 연봉 2천, 연봉 6천이야. 그거 뭔 소리야? 나 파는 거잖아. 나의 인생을 파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뭘 그렇게 못 판다고 그러지? 이유가 뭘까? 저는 잘 팔아요? 저도 잘 못 팔아요. 왜? 배운 적이 없어요. 판매에 대해서. 하지만 기본 개념은 알고 있는 거예요. 나를 팔지 않고는 먹고 살 수가 없다라는 것. 나를 안 팔고 살 수 있는 방법 딱 하나밖에 없다니까? 무인도에 들어가서 혼자 살면 돼요. 삼시세끼 법령론 교육을 나 혼자 해결하면 돼요. 그럼 안 팔고 할 수 있어요? 그러고 살 자신 있는 분 있어요? 저 전원주택 하면 뭐 너무 좋을 것 같잖아. 풀과의 전쟁을 해야죠. 눈과의 전쟁을 해야죠. 수리 혼자 다 해야죠. 할 자신 있어요? 농사 아무것도 모르면서 나중에 할 거 없어. 농사 지르는데 자기는 그런 거 못한대. 머리를 해보고 싶잖아 우리. 그 사람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세일즈에 대해서 우리가 이 거부를 하는 거는요. 나 스스로가 계속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그래. 뭐가 자신이 없냐는 거. 내가 뭔가 스스로를 이루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먼저 깨야 되고 세일즈를 할 때 이제 두 번째 이 상대 세 가지 핵심을 알아야 돼요. 세일즈 마케팅에 대한 세 가지 핵심. 세 가지. 그러니까 이제 333 법칙이 뭐니? 세 가지 항상 두 가지 이상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 계속 배웠잖아요. 10가지 정리하면요 다 잊어버려. 세 가지 정도가 가장 좋아요. 그럼 세 가지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마인드. 두 번째 전략. 세 번째 스킬이에요. 표현. 자, 마인드는 제가 지금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마인드? 세일즈에 대한 마인드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 내가 지금 닭을 한 마리 갖고 있어요. 닭을 잡을 줄을 몰라. 닭밖에 없어. 더 이상 그거 먹다가 입에서 닭똥 냄새 날 것 같아. 쌀밥이 먹고 싶어. 그럼 닭 팔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쌀을 사니까. 그 세일즈는요 사실은 생존이야. 세일즈 못한다? 나 생존하기 싫어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입견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되고요. 관점도 완전히 바꿔야 돼요. 마인드가.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세일즈를 잘하려는 전략이 필요해요. 그래서 생존하려면 나의 가치를 올리는 거야. 제가 좀 아까 이제 닭이라고 표현드렸잖아요. 꼬꼬댁 닭 한 마리를 갖고 있어요. 그 닭 한 마리를 만약에 가치를 높여서 판매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튀겨서 팔아요. 튀겨서 팔아요. 기름 없어. 닭집에요. 찜할 수 없어. 닭을 못 잡는다니까? 손질해서 팔아요. 털 뽑아서. 닭을 못 잡는다고. 닭을 못 잡는다고. 남편 시킵니다. 남편이 없어. 여기 만져 시켜요. 닭을 어떻게 팔겠냐고요. 그 닭에다가 가치를 부여해줘야죠. 필요성을 인지시켜줘야 되고요. 필요성을 부각시켜줘야죠. 가령 이 볼펜이라고 얘기하자고요. 이 볼펜 4색 볼펜씩이나 되네. 샤프도 있어요. 좋다. 5색이네. 필요 없어. 가자. 자, 이렇게 표현하면은요. 이거에 대한 가치가 지금 저한테는 없는 거야. 필요 없어. 가자. 그럼 어떻게 하면 가치를 부여해서 이거를 나한테 사게 만들 것이냐. 어떻게 하면 가치를 부여해서 이거에 가치를 더 키워서 난 더 좋은 가격을 받을 것이냐. 이게 뭐예요?
전략이에요. 이게 필요한 사람에게, 볼펜이 필요한 사람에게 볼펜을 쓸 수 있도록 하고 나는 그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받는다. 이게 세일즈잖아. 이게 나쁜 거예요? 쳐죽일 놈이야 이게? 그렇게 못된 거야? 아니야. 난 합당한 보상을 받는 거야. 그런데 내가 전략이 없어. 그리고 전술도 없고요. 표현 스킬도 없어. 이거 볼펜이에요. 까만 거 나와요. 이거 쓸게요? 그러면 필요 없이요. 아니 이거를 팔아야 되는데요. 900원만 줘요. 아 필요 없다니까. 아 그거 500원만 줘요. 나 굶어 죽어. 그럼 어떻게 해야지 전략을 늘리고 표현 스킬을 늘릴까요? 타겟팅 공략? 타겟팅. 어떤 타겟팅이 필요해? 공부하는 학생들. 공부하는 학생들 요즘에 태블릿으로 공부해. 어떤 타겟팅이 필요하냐고요? 볼펜이 필요한 사람들. 그러니까 볼펜 누가 필요하냐고. 나처럼 뭐 필기하는 게 좋아하는 사람. 그러니까 못 찾는 거예요. 필기를 하게 만들면 되잖아. 자, 세일즈라는 게요, 마케팅이라는 게 즉시 이 자리에서 사세요가 아니야. 그 사람이 필요한 상황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인지를 깨워버리는 거야. 자, 우리가 제품 공부를 왜 해요? 자, 지금 다시 한번 무인도에 가. 무인도에 가서 살아. 면도해야 돼? 안 해도 되죠. 면도기가 필요하지 않네. 그 걔를 끌어내서 면도를 한 깔끔한 남자들을 보여줘. 그래서 면도해야 돼 너. 너 무인도에 그냥 혼자 살 거야? 나와야지. 여기 예쁜 여자들도 많어. 면도해야 되잖아. 면도기 필요하지. 자 5만 원.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지금 이 얘기 이해돼요? 그 사람한테 필요한 걸 끄집어내줘야 돼. 이걸 뭘로 하는 것 같아요? 교육으로 하는 거예요. 많은 부분을 노출시켜주고 자주 노출해서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을 깨워야 돼. 국민 개몽운동이라는 거 기억나요? 선각자들이 했던. 우리가 국민 개몽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국민 개몽운동을 해서 그가 지금보다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는 제품, 방법, 희망 이런 것들을 계속 줘. 그러면 그 사람이 필요성이 느껴지게 돼요. 그러면 제품 자체에 스스로 가치가 부여가 된다고. 타겟팅이라는 게 마케팅에서는요, 타겟팅을 찾아요. 아까 공부하는 사람 찾아. 에어컨이 필요한 사람 찾아. 차가 필요한 사람 찾아. 근데 그렇게 찾는 마케팅과 지금 우리는요, 그렇게 찾는 마케팅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다 생활용품이고요, 다 건강에 관련된 거고요, 다 뷰티에 관련된 거야. 건강과 생활과 뷰티에 관심이 없는 인간이 있을까?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은 다 있어요. 이거 관심 없어 무인도 가거나 아니면 무통속에 들어가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계몽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마케팅이 안 맞는 이유가 그거야. 우리한테 안 맞는 이유가. 우리는 타겟팅 마케팅 할 필요가 없어요. 교육 마케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교육 마케팅에서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얘기한 지속적인 노출과 함께 스킬이에요. 어떤 스킬? 가르치는 스킬, 대화 스킬이요. 가르치는 스킬, 대화 스킬, 세일즈 화법, 카피라이팅 이게 필요해요. 자, 일반적인 마케팅에서도 타겟팅을 해도 화법이라든가 이 카피가 안 되면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은 화법에서 중요한 게 뭐죠? 계속 이야기했던 거. 다른 사람이 듣기에 좋아야 돼. 다른 사람이 들어서 인지가 돼야 돼요. 그러면 화법, 인지를 시킬 때 어떻게 해야 되죠? 갖다가 꼽아줘야 돼요. 갖다 꼽아주는 게 뭐죠? 가령 지금 2달 정도 한국말을 안 썼다고 해서 지금 한국말이 잃어버린 분이 있어요. 물론 평소에 다른 사람보다 한국말을 잘하긴 해. 다른 여타 외국인보다는 잘하긴 해. 그래도 지금은 벌써 외국인이 돼서 왔어. 저분한테 내가 만약에 전문적인 용어를 막 쓴다고 가정하자고요. 알아듣긴 해요. 알아듣는데 뭔 소린지를 몰라요. 그쵸? 그게 뭐예요? 글자를 읽었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 상황이 발생해요. 그러면 내가 말을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말 잘못한 거예요. 그 사람이 알아듣지 못한 건 내가 말을 잘못한 거라고. 아까도 내가 이야기할 때 계속 이렇게 끌어왔죠. 이렇게 뒤에서. 왜 그랬어요? 혼자 상상의 아래를 이렇게 펴고 있는 거야. 그러면은 듣는 나한테 꼽을 수가 없어요. 화법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억양,
간단한 단어, 제스처의 눈빛이에요. 그 사람을 봐줘야 되는데 왜 하늘을 보고 있지? 하늘나라 하나님한테 얘기하나? 하나님 없어 이 세상에.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연습이 돼야 돼요. 최대한 쉬운 단어들을 쓰고 상대방에게 어떻게 하면 꼽아줄까를 이야기해야 돼요. 생각해야 돼.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딱 꽂히게 이야기해줄까에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눈빛, 제스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보이스예요, 보이스. 저는 보이스 좋을까요? 저 안 좋아요. 저 맞는 목소리예요. 알잖아요. 저 말더듬이 예전보다 지금 훨씬 더 좋아졌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계속 내 목소리를 녹음해서 들어보고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다른 사람하고 대화를 할 때 이걸 꼽아줄 수가 있어. 그 사람한테 맞춰서. 그런데 그거를 아무리 하려고 해도요, 내가 스스로 카피 정리가 안 되잖아요. 내가 말하려는 단어들 정리가 안 되면 어떻게 되죠? 내 머릿속에서 정리 안 되고 그럼 입으로도 안 나와. 근데 어떻게 그 다음에 보이스를 얘기하고 제스처를 얘기하고 눈빛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카피가 정리가 돼야 돼요. 카피가. 그럼 카피를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 거죠? 가령 이 제품이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G&H, Protect, Hand, Sanitizer, Gel, Feed, Germany. 아씨. 자, 이거 필요하세요? 그러면 뭐라고 할 것 같아? 그 뭔데? 뭐라고? 그치, 뭔데? 뭔데? 그러니까 그에게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간단한 명사가 필요해요. 그것도 다양한 계층한테. 다양한 계층이라는 게 무슨 소리냐면 어느 누구든 만들 수 있는. 그것도 필요하고요. 가령 배움이 짧으신 분들, 옛날 어르신들한테 이 제품을 말씀드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손에 한번 싹 바르고 문지르면 소소속이 딱 돼. 99.9%. 왜 포인트가 뒤로 가요? 무조건 포인트 앞에 가야 된다니까? 이거는 뭐예요? 그럼 어떻게 쓰는 건데? 그 다음에 손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와야 돼요. 계속 얘기하잖아. 포인트는 앞에. 자, 그럼 포인트에서 손 소독이라는 용어를 알아듣냐고요? 80 먹은 할머니가. 그래서 80은 알아들을 것 같아. 90, 100은 좀 못 알아들어도 80은 알아들을 것 같아. 그러니까 차등을 두란 말이에요. 만약에 지금 온갖 아는 척과 이쁜 척을 다 하고 싶은 많이 배운 사람이 앞에 앉아 있어요. 네. 거기다 놓고 이거 닦으면 소독돼요? 라고 하면은요 없어 보이잖아. 그걸 또 급하게 그 단어가 안 맞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럴 때는 럭셔리하게 세니타이저인데요. 손 보호도 되고요. 향도 참 부드럽고 좋아요. 라고 이야기하고, 조금 배움이 짧고 좀 말까닥인 분한테는 손 닦고 이거 하면은 소독되고 되게 좋아.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어요. 그런데 럭셔리하게 고상하게 앉아있는 분한테 손 닦고 너 자존심 건드리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카피도 필요하고 다양한 화법도 필요해요. 그래서 나는 카멜레온이 돼야 돼 사실은. 그럼 카멜레온이 되려고 할 때 어떤 게 필요할까? 하고 이제 한번 봐봐요. 첫 번째, 관점.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어떤 거든지 가치를 부여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완전히 결과가 달라져요. 가치. 나에 대한 가치도 마찬가지죠. 나에 대한 가치. 나는 달리기를 못해요. 나는 농구를 싫어해요. 나는 술을 안 먹어요. 자, 이쪽으로 다 지금 다 부정적인 것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를 팔아. 쓸데없네. 그치, 쓸데기가 없어요. 그래서 관점에 따라서 어떻게 좋아 보이게 만드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장점을 내가 알고 나의 장점을 부각시켜야 되는데 재수없지 않게 부각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뭔가를 살 때는요, 필요해 산다? 웃기지 말라고 그래. 필요해 사는 게 아니야. 대부분의 경우는 갖고 싶어서 사요. 필요할 것 같아서. 같아서라는 거는요, 갖고 싶은 거야. 갖고 싶기 때문에 사요. 그러니까 갖고 싶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사실은. 필요성을 깨워준다라는 게 갖고 싶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를 좋아 보이게 하는 거, 그 제품을 좋아 보이게 하는 거는 긍정적인 이야기. 그 다음에 지속적인 노출이라든가 제목을 통해서 갖고 싶은 걸 깨워줘야 돼요.
필요해서 하는 거 아니라니까? 가령 요트를 산다고 가정하자고요? 요트가 필요해서 살 것 같아요? 낚시를 1년 3일씩 맨날 가? 홈생 사죠. 갖고 싶어 사는 거예요. 자, 뭐, 네.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기 더블 X가 있어요. 더블 X를 누군가에게 설명을 해서, 자, 설명한다는 얘기는 그에게 갖고 싶어 하게, 먹고 싶어 하게 만드는 거예요. 더블 X를. 그럼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더블 X에 대한 장점을 열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라고 열거를 해? DNA 손상에 아, DNA 손상. 그 다음에 비타민, 루비질 이렇게 다 얘기하겠죠? 다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세계 판매 1인 것도 얘기하고, 세계 판매 1위 종합비타민 미네랄이잖아요? 그것도 가격이 만만치도 않아요. 더블 X를 판다 그러면요, 가격이 만만치도 않기 때문에 많은 설명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더블 X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사실은 더블 X 전달이 쉽지가 않아. 그래서 더블 X에 대한 교육이 상당히 중요해요. 내 스스로에게조차도. 그러면 더블 X랑 비슷한 게 있어요. 데일리 추어블. 데일리 추어블을 판다 그러면은요, 지금까지 더블 X에 대해서 장점만 우중충 얘기했어요. 데일리 추어블 갑자기 그레이드가 팍 내려왔어요.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데일리 추어블로? 맛있어. 가령 이런 거죠. 이제 더블 X를 설명한다고 가정하자고요. 우리가 하루에 커피 한 잔만 먹어도 한 3,000원 정도는 써요. 3,000원 정도는 쓰는데 그 3,000원이 나의 몸에 플러스 되는 투자로 쓴다고 그러면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5년 뒤, 10년 뒤에 지금과 같은 건강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면 되게 좋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더블 S라는 제품 안에는 10가지 미네랄과 14가지 비타민 그리고 20여 가지 식물 농축물이 들어있는데 그 식물 농축물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보면 DNA의 손상의 유의적 억제를 확인했대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요, 세포가 늙거나 병들거나 이거를 막아줄 수 있어요. 이러한 제품이 이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투자 하루에 3,000원이면 충분해요 라고 설명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데일리 추어블은요, 그런 문구를 쓸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런 문구를 쓸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나 혼자에게 3,000원 하루에 라고를 넘어서서 데일리잖아. 매일이란 뜻이잖아요. 매일 누구에게나? 모두에게나. 그럼 다시 이제 바꿀 수 있어요. 데일리 추어블이 얼마죠? 데일리 추어블이 얼마예요? 3만 원. 길게 말하면 안 돼요. 짧게 말해야 돼요. 즉 가격에서 지금 89,000원짜리의 더블 X랑 데일리 추어블, 데일리 추어블이 36,000원. 몇 점? 120점. 120점. 하루에 몇 개? 4개. 하루에 4개. 그럼 몇 달치? 한 달. 한 달. 자, 가격으로 봤을 때 36,000원이냐 9만원이냐 한 3분의 1이 조금 넘는 가격이에요. 가격으로 봤을 때 상당히 부담이 적을 수 있죠. 누군가에게 더블 X를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사람에게 더 좋을 수 있는데 더블 X를 받아들이기에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한 달에 9만원이 솔직히 매일매일 사먹는 커피는 이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한 통 9만원 엄청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그리고 또는 자기 혼자 먹는 거를 부담스러워서 가족관계 먹으려는 분들에게 데일리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리고 소화력이 너무 떨어져서 필요하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평소에 난 담배를 끊을 거야, 주정비가 필요해, 사탕을 먹을 수는 없는데 어떡하지? 이런 분들이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접근 방법이 굉장히 다양해져. 이건 또 왜냐? 보편적인 저가에서, 그렇다고 해서 이게 브랜드 자체가, 콜 자체가 저가 아니지만 벌써 가격이 푹 떨어지니까. 이게 왜 떨어진 거예요? 만약에 센트룸 2만원짜리 저기서 갖고 오는 거, 그 2만원도 안 하는데 우리나라로 가도 6만원, 8만원 팔고만, 그거랑 비교를 하면 벌써 가격이 올라간 거지만 더블S랑 비교를 했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갖고 싶어 하게 만드는 방법, 저 이제 틴도 다 드렸어요. 하루에 3,000원씩 투자해서 나에게 나야라, 이거를 전환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가족으로 식당에 놓고요. 아침마다 애들한테 줘보세요. 애들이 맛있게 입에다 물고 나가고요. 하루에 비타민을 챙길 수 있어요. 이런 방법도 있고 차 안에 두시고요. 혹시 입 심심하실 때 담배 생각하실 때 드셔보세요. 그럼 건강증이 있어요. 이런 방법도 있고 갖고 싶어 할 수 있게 설명의 포인트인데 그 사람에 맞춰서 이걸 찾아야 돼. 이거 관점을 바꿔야 돼. 비싸다 싸다? 이거 문제는 아니에요. 그게 마인드거든요. 어떻게 하면 그리고 커스터머라고 그러죠. 커스터머. 자, 나는 커스터머예요, 컨슈머예요. 내가 너무 어려운 말 썼죠 지금. 어? 프로슈머가 뭐야? 소비를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 아, 소비를 통해 돈을 버는 사람들이야. 그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요즘 많이 나오죠. 요즘 많이 나와도 그 소리가 뭔 줄지도 몰라요. 찝어주지 않으면 몰라. 나는 결론은 생산자가 아니라 소비자예요. 나 스스로도. 그러면 나 스스로도 누군가에게는요 마케팅의 대상이에요. 네. 그러면 반대로 아까 세일즈 얘기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나의 마케팅의 대상인 거예요. 그런데 나를 정확히 파악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마케팅을 계속 당해만 왔기 때문에 자꾸 방어만 하니까 판매는 나쁜 거야 이러고 있는 거거든. 왜 당했을까? 내가 나를 몰라. 쟤는 나를 아는데. 바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정확히 이해를 해야 돼. 글을. 근데 글을 이해하려면 먼저 나를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당하고 있다. 아, 나도 모르게 긁고 왔잖아? 이런 거예요. 내가 막 온 거야. 걔가 나쁜 놈이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나를 먼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그를 이해를 해야 돼. 바탕이 나예요. 정확히 파악해야 돼요. 상대방에서 파악을 안 하면 내가 맨날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전략이라는 것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거대 라이벌. 이게 라이벌이 있다고 가정하자고요. 만약에 사장님이 축구팀을 이끌어요. 거기 간석동에서 동네 할아버지들을 데리고 하는 축구팀이야. 그런데 국가대표는 좀 그렇고 인천 대표 그 축구단이 있어요. 이기면 상금이 좀 커요. 다 덤빌까 안 덤빌까? 왜 덤벼야 돼? 그쵸? 왜 덤벼야 돼? 이기면 상금 좀 크다니까? 거기 이제 20대 초반에 아주 뭐 국가대표급의 애들이 거기서 막 포진해 있어요. 간석동의 할아버지들하고 이제 축구단을 만들었어. 탱크 앞에 돌고 있어. 아, 탱크 앞에서 맞죠? 그게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래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간석동에 있는 축구단을 키우려는 의지가 있다라고 하면은요, 덤벼야 돼요. 초등학교 팀하고는 덤벼야 돼요. 이게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라라고 표현하는 게 뭐냐면 마케팅에서 정말 중요한데요. 큰 게 옆에 있어야지 내가 떠요. 잘 사는 사람들 틈이 껴 있어야지 내가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보이는 것 마냥 큰 거랑 경쟁을 해야 내가 떠요. 자, 말도 안 되는 싸움이잖아요. 인천 대표팀이야. 국가대표급이야. 동네 할아버지도 축구단이야.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자, 붙어. 2달 뒤에 한대. 붙어. 그때부터 마케팅이에요. 뭐예요? 내가 진다고 해서 아무도 나한테 뭐라고 안 해. 인천 대표팀이 간석동 할아버지 팀한테 지면은요, 걔들이 죽어나는 거지. 나는 상관없어. 왜? 어차피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케팅만 하면 돼요. 인천 대표팀하고도 붙는 우리 간석동 할아버지 축구단 마케팅만 열심히 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누가 떠요? 감독이 떠요. 그러니까 경쟁을 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내 브랜딩 파워를 올릴 거냐를 봐야 돼요. 어차피 진다고 해서 나한테 하나도 손해될 게 없어요. 하나도. 우리 왜 역사적으로 봤을 때에도 어차피 안 되는 싸움. 자, 가령 이거죠. 골리앗과 뭐 다윗과 골리앗. 어차피 안 되는 싸움이라고 다 도망갔어요. 근데 다윗이 덤볐죠. 자, 성경에 묘사되어 있는 거를 좀 과장되게 이야기를 하긴 했어요. 근데 실제로 찾아보면 이 돌팔매 이게요, 어마어마한 우려를 갖고 있어요, 이게.
이게 그 돌판에 거의 음소리 속도 날라가요. 이거가. 저도 그 돌판에 비슷한 걸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잡아봐서 알거든요. 장난 아니에요. 파괴력도 좋고. 그런데 워낙 그 골리앗이라는 개가 등치가 크잖아. 등치가 크고 군대가 많으니까 등치 이러니까 그거에 그냥 다 도망가는 거야. 근데 다윗이라는 애가 무모했을 수도 있는데요. 그거 한 거야. 내가 쟤한테 덤벼?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숨지고 있어요. 계속 하면서 부담을 누가 갖냐고요. 내가 만약에 졌어. 나는 손해를 안 봐요. 근데 그놈은요. 졌어요. 얼마나 쪽팔려요.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더 전략이 들어가는 거죠. 어떤 전략? 걔를 파악을 해야지. 이놈은 진짜 잘 싸우냐 안 싸우냐. 걔는 원래 등치만 큰 사람들이 잘 못 싸워요. 아시죠? 몸이 느려서. 그래가지고 등치를 크니까 돌렸을 때 맞추기 쉽잖아. 얼마나 쉬웠겠어. 간격이 이만한 게 아니라 간격이 이만했으니까. 가가지고 덤비는 거잖아요.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파괴력으로 한 방만 일단 한 방 걔가 넘어가기만 하면 죽고 뭐가 상관없어. 넘어가기만 하면은요. 난 이기는 거야 그게. 마케팅에서 이겨버리는 거거든요. 그게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피하지 말라고 경쟁을 피하지 말고요. 맞불 작전을 피는 거야. 누군가가 무언가를 할 때 그걸 다가 걸려 예를 든 것도 그렇고 아까 인전주권 예를 든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전략 세우는 거죠. 전략은 뭐냐면요. 우리가 상품이잖아요. 나도 상품이고 이런 것도 상품이란 말이야. 그럼 상품이면은요. 홈쇼핑에서 뭐라고 하나를 봐봐요. 걔들 진짜 연구 많이 하거든요. 단어 하나하나를. 그러면은 내가 이 자리에서 이 제품을 팔아야 돼. 이 제품을 안 팔면 홈쇼핑 사장한테 깨져. 내 연봉이 날라가. 팔아야 돼. 그럼 이거 분석해야 안 해요? 분석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알아듣게 용어 다 짜서 그 사람들 표현하는 거 봐야 돼요. 그 사람들 표현하는 거 들어가면서 내가 뭐 어떻게 해요? 어머 사고 싶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찾아야 되는 거죠. 그걸 그 옷 파는 여자가 입고 나와가지고 이 핏이 어쩌고 저쩌고 분명히 어저께는 일자통이 좋다고 했던 그 여자가 내일 나와가지고 나팔바지가 좋다고 이야기하고 그다음날 나와가지고 스킨 좋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또 그러면 나팔바지가 좋네. 그러면 일자가 핏이네. 이런다고요. 나의 제품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 그에 맞는 카피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거를 갖고 있어야 돼요. 가령 이제 이거 보자고요. 좋죠. 똑같은데? 이게 똑같다고?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데? 그 결혼을 했을 때요. 여자가 이렇게 핸드폰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비키니 입고 춤추는 여자 사진을 그 동영상을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쓱 보여주고 싹 치워. 그다음에 물어봐. 비키니 무슨 색깔이었어? 남자들이 그럼 뭘 보는 대로 춤추는 거 보면 엉덩이만 봐요. 비키니 색깔 안 보거든. 비키니 색깔 그랬다가 기억 안 나면은요, 너 죽을래? 딴 여자 봤지? 이거를 지금 피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똑같은 여자다. 색깔 다르잖아. 입술이 지금 색깔은 똑같은데 펄이 들어서 반짝반짝하냐 안 하냐 그 차이. 느낌 어떻게 달라? 느낌 천상 남자야. 어떻게 달라 느낌이? 똑같아요. 촉촉하고 건조하고 자, 촉촉하고 건조하고 색깔은 똑같은 거예요. 색깔 달라요. 달라요? 네. 어떻게 달라요? 이쪽이 좀 더 핑크한 거 같고 이쪽은 약간 코랄과 그다음에 레드가 좀 더 섞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는 무광이고 얘는 유광이잖아. 무광, 유광. 자, 이거 핑크야, 빨강이야, 정답! 노랑이야. 무광, 유광. 네, 무광, 유광. 핑크야, 빨강이야, 노랑이야. 핑크 계열이라고 해요. 체리 핑크. 자, 벌써 표현 달라 지금. 남자들의 특징이요, 핑크, 그죠? 그런데 핑크 입술, 립스틱, 빨간 립스틱. 또 아는 거 뭐 있어 색깔? 립스틱 색깔. 맨입술. 맨입술. 자, 이렇게 하면 이 립스틱의 마케팅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마케팅을 할 때 립스틱 이름만큼 복잡한 이름들이 없어요. 색깔들이요. 색깔 이름 한번 보자. 어떻게 되어 있나? 얘가 지금 아티스트 바이브런트예요. 리바이브런트. 색깔 이름. 세러데이 피치. 파이어 크래커 레드. 자, 파이어
크래커 레드. 불타는 크래커야? 야채 크래커 먹고 싶다. 자, 세러데이 피치. 세러데이에만 바르고 가야 돼? 자, 복숭아 같은 앵두 같은 입술. 그러니까 키스를 부르는 입술. 자, 이러한 제품 이름 하나조차도 어떻게 해요? 홈쇼핑 최저가 전략이라는 게요. 우리가 카탈로그에 보면은요, 진짜 이름 길어. 진짜 이름 기른데 특히 이 색감에서는요, 아티스트리에서도 다 사이즈 똑같아요. 색깔에 대해서는요, 다양한 거를 내요. 안 그러면 판매가 안 돼요. 색깔 다양하잖아. 립스틱 색깔 쭉 있잖아. 이름도 다들 희한해. 뭐 코랄이니 뭐니. 코랄 도대체 무슨 색깔이에요? 자, 주황색. 자,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그에게 맞는 단어라는 게 지금 남자들한테 샴푸 사와 그러면은요, 샴푸라고 써 있는 걸 사온다고 하잖아요. 여자들한테 샴푸 사와 그러면은요, 향 보고 색깔 보고 디자인 보고 성능 보고 뭐 이렇게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마케팅 생이 완전 달라진다고. 그러면 홈쇼핑의 입장에서 머리를 써야 되는 건 어느 쪽이에요? 여자예요. 매출 나오는 쪽은 어디예요? 여자예요. 남자 다 쓸모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세상에 쓸모없는 인간들이 남자들이 홈쇼핑 입장에서 모든 매출은 다 여자예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아메이도 그래요. 대부분의 매출은 다 여자가 내요. 그죠? 아니 아티스트리, 뉴트라이트, 퍼스널, 홈, 텍, 원포원 그 많은 제품 안에서 여자가 관여 안 하는 제품이 있어? 구매에 관여 안 하는 제품들이 대부분의 집에서요, 남자가 구매에 직접 관여하는 제품들의 경우에는요, 뉴트리 정도, 사기복을 그 정도는 관여를 해요. 그것도 희박하던데. 나머지는 전부 다 여성들이야. 그러면은 여성에 최적화된 멘트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써있는 뭐 세러데이 피치라든가 파이어 크래커 레드라든가 이름에서 얘들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립스틱 이렇게 보죠. 고바이브런트 립스틱이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건 브랜딩이에요. 그쪽은. 실제로 중요한 건 얘들 이름이 주는 느낌이에요. 이거를 봐야 돼요. 얘들 왜 이름을 이렇게 전놨나. 이거를 봐야 돼요. 이거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타겟팅 상품의 본질. 본질이 뭐냐? 아까 이제 서영순이다가 이야기했던 우리가 신규 회원 프로모션. 신규 회원 프로모션에서 이런 혜택을 준대라고 했을 때 그 혜택을 준대라는 거랑 준대는데 이거야라는 거랑 달라요. 홈쇼핑에서 얘기하죠. 지금 이 순간 구매하시는 분에게 이것도 주고 이것도 주고 이것도 주고 이런 거 얘기하잖아. 지금 이 순간 구매하는 분에게 이것도 줍니다. 그런데 이 구성은 이게 마지막이라서 특별히 이게 더 줍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고객의 혜택을 극대화시키는데 가령 이런 거죠. 지금 구매하시면 혜택이 있어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이거랑 지금 구매하시면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러이러한 혜택이 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 혜택과 다시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요 기간 안에 구매하시면 3번 혜택도 있네요. 혜택이 더 커 보여. 같은 표현도 완전 달라요. 홈쇼핑에서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 이 구성 마지막이고 이 시간 안에 구매하면 얼마고 그리고 이렇게 구매했을 때는 이게 더 들어가고 하나씩 풀어요. 전부 다 오픈 안 해요. 그러니까 고객이 혜택, 고객한테 줄 수 있는 혜택을 어떻게 하면 극대화로 보여줄 거냐예요. 열거하면 안 돼요. 우리 습관적으로 열거하거든요. 저 사람이 나한테 맨날 소리 있어요. 1, 2, 3으로 정리한다고. 자꾸 정리하는 습관이 있다고. 정리해줘야 돼요. 열거가 아니라 끊어서 정리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상대방이 큰 거를 알아. 안 그러면은요, 열거만 해버리면 그러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끊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포인트들을 다 분리시켜서 이거 다 줘요. 그럼 더 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되죠. 그 다음에 어저께 이야기했었던 내가 갑자기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 나는 이번 달에 몇 명이었지? 8명이었어. 근데 지금 이게 말이 되나? 저 어저께 일요일 8명이었어요. 말이 되나? 뭐하고 있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혜택을 더 줘보지 뭐. 그래서 고민을 한 게 그거였어요. 5명, 10명으로 끊어? 그러면은 지난번 같은 상황 바라져요. 한 명 해놓고 가만히 있었잖아요. 10명이 너무 멀었죠. 지금 러시아 팀들한테는요, 지난번과 똑같이 걸었어요.
왜 한 명 해놓고 걸었을까? 스톱했을까예요. 허들이 너무 멀었죠. 허들이. 그죠? 10명 그러니까 한 명 했을 때 9명씩이나 남았네라고 느꼈잖아요. 그 한 명씩 걸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혜택을 늘려버린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나에게 동기부여를 주는 거예요? 한 명 아니야. 이번 때는 50명을 해보겠다? 어이씨 무서운데? 그래가지고 말을 30명을 할게요. 이번에 30명을 해보겠다? 아이씨 무서운데? 10명을 해볼 거예요. 근데 한 명하고 시간 지나가서 15일 됐네? 아 그냥 포기하지 뭐. 포기한다고 누가 뭐라고 안 하는 건데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허들을 다 다시 만든 거예요. 촘촘히 나버린 거죠. 보너스는 보너스인 거고 그건 그거고. 해보세요. 자, 고객 카탈력 최대 혜택을 줄 수 있는 거 이거죠. 장방위 스마트 오더와 스마트 오더 프로그램 SOP 최고 혜택을 줄 수 있어요. 보너스 이외의 최고 혜택. 이것도 설명하는 방법. 제가 이걸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해요? 포인트를 찝어서 따로 분리시키죠. 다시 분리시켜 설명하잖아요. 그리고 장수호라는 것도 있지만 이거 제가 27만 5천 원으로 그냥 한 달에 모아서 10만 원씩이라고 표현하잖아. 장수호라고 안 해요. 그 사람들한테. 소비자들한테 장수호 그러면 그 용어 설명을 또 해야 돼. SOP라고 안 해요. 용어 설명을 또 해야 되니까. 그 사람이 소비자인 상태에서 이걸 다 설명해야 되냐고. 용어 하나까지 설명 안 해요. 필요한 거 있으시잖아요. 몰아가지고 한 번에 사세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면 혜택이 더 추가로 생겨요. 보너스 말고 2년이면 27만 5천 원이야. 한 달에 뭐 5천 원, 만 원, 15,000원 이거 설명 안 해. 이거 설명 안 해. 그 사람이 알아들을 만큼만 단계적으로 설명해요. 또 만났을 때. 한 번에 주려고 하면 아까의 그 피부처럼요. 한 번에 좋아지려고 만들려니까 피부가 멍해드는 거잖아요. 가랑비에 놓쳤듯이 천천히 조금씩 포인트 잡아서. 그 다음에 세일즈 화법에서요. 그리고 카피라이팅 원칙. 자, 세일즈 화법, 카피라이팅이 뭐 같아요? 계속 지지난번에 한번 나온 적이 있고 카피라이팅 6원칙 나온 적이 있었고 기억나죠? 카피라이팅 6원칙. 했던 건 기억나는 것 같은데 뭔지는 모르겠고 세일즈 화법, 카피라이팅 원칙 이거예요. 상상이 되도록 디테일하게 고객으로. 자, 상상이 되도록이라고 표현했어요. 상상이 되도록. 누가 상상이 되도록? 듣는 사람. 그죠. 듣는 사람이 상상이 되도록. 그 디테일하게는 뭐예요? 내가 자세하게. 그리고 고객의 언어는 뭐예요? 좀 아까 얘기한 SOP처럼 우리는 장수호 SOP 그럼 다 알아듣는다니까? 고객은 못 알아들어요. 그럼 상상이 되도록 이런 거 뭘까? 그 제품을 사용했을 때 기분 좋은 상상이에요. 가령 이 볼펜이라고 가정하자고요. 이 볼펜을 팔아야 돼. 이 볼펜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까만색, 파란색, 빨간색, 연두색, 샤프가 나오는 오색 볼펜으로서 뭘로 만들었고 그래가지고 가격 2,000원이고 사시죠. 필요 없이요?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상이 제품 사용의 기분 좋은 상상이라고 하면요. 한 볼펜 예를 들었을 때 어떤 거예요? 가령 이제 애들한테 얘기한다고 노트 필기 하다 보면 중요한 부분도 있고 포인트를 좀 찝어놔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게 눈이 쏙 들어오는데 그런데 까만 걸로 쓰다가 빨간 걸로 쓰다가 파란 걸로 동그라미도 치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편한데요. 근데 또 가끔 지워들 도 있잖아요. 특히 수학 문제 풀 때 샤프로 쓰시고요. 뒤에 지우세요. 얼마나 편해요. 하나 갖고 필통 안에서 이것저것 꺼내고 다 필요 없이 이거 하나 갖고 하시면 돼요. 쓰면서의 그 사람이 편리함, 기분 좋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가령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설명했었던 이 아티스트 랩스. 자, 리텍스처라이징 필. 어떻게 설명할게요? 아쿠아 브레이전 디바이스, 리텍스처라이징 세럼. 아우 어렵죠.
이거 일단 한 가지 키 여기 써 있어요. 새로운 피부로 다시 태어나는 시간이라고 써 있어요. 자, 새로운 피부로 다시 너무 또 이게 두리뭉실하죠. 본사에서는요 광고 표시법에 대한 심의를 다 해서 표기할 수밖에 없어요. 어쨌건 리텍스처라이징 이 뜻을 해석을 하면 새로 텍스처라이징 필 새롭게 필링하게 필링을 해준다. 새롭게 태어나는 사람이잖아. 그러면 이거를 썼을 때 그가 썼을 때 가질 수 있는 감동을 이야기해 주면 되는 거야. 그 포인트가 여기 있어요. 새로운 피부로 다시 태어나는. 자, 그러면 이제 느낌을 얘기하면 되잖아요. 내가 이걸 썼더니 애기 피부 대유. 애기 피부 대유도 있는데 내가 썼을 때의 느낌 또는 내가 누군가한테 체험했을 때의 느낌을 표현해 주면 돼요. 가령 제가 우리 아들님이 그 사춘기 블랙헤드를 한 방에 뽑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야 만져봐. 아빠 코가 이렇게 부드러워. 좀 그거를 누군가한테 표현한다고 하자고요. 남편이 화이트헤드 블랙헤드가 막 시커매. 그럼 그걸 떠올리게 해줘버리는 거야. 그거 너 보고 잠이 오니 옆에서? 싹 얼마나 뽀얀지 알아? 내가 만지고 싶어져. 남편이 막 만져봐.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이 썼을 때 느낌. 내가 그걸 봤잖아. 여기가 이렇게 거칠거칠했는데 이게 지금 좀 아침에 글쎄 메이크업을 했더니 메이크업이 펴져. 메이크업이 동동동동 뜨는 이유가 다 그런 거잖아요. 각질. 모공. 아침에 메이크업이 쫙 펴져. 윤곽이 나더라고. 어떻게 쓰고 저렇게 쓰고 있냐. 그 다음 문제예요. 우리는 자꾸 팩트를 얘기하려고 그래. 기계, 제품 다 필요 없어요. 정말로 감동을 전달하는 사람들이요. 어머 나도 써볼 거야. 근데 어머 나도 써볼 거라고 해놓고 그 뒤에 책임은 좀 소용이 없는 거죠. 책임 부분 때문에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는 거지 표현은요. 감동으로 해야 돼요. 어떤 감동? 사용 후의 감동. 그가 느낄 수 있는. 그 다음에 디테일하게 표현한다고 했잖아요. 디테일하게. 구체적이고 리얼한 묘사. 구체적이고 리얼한 묘사. 이거 안 되면 어떻게 되죠? 포인트 앞에 안 넣고 뒤에다 넣으면 포인트만 넣어도 문제지만. 가령 이거 얘기하자고요. 로또 되면 좋겠죠? 되면 좋아요. 로또 되면 뭐 하실래요? 실수령이 실수령이. 비콰이어. 우리 둘이만 비밀. 자, 근데 로또의 당첨 확률이 860만 분의 1이야. 번개 맞을 600만 분의 1이라네? 번개 맞을 확률이 600만 분의 1. 그러니까 번개 맞기보다 더 힘든 게 로또 맞는 거래요. 근데요, 암의 공유를 하려면요, 3명 중에 1명이래요. 결론은 여기 3명이 앉아있으면은요, 1명은 무조건 암이 생겨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방으로 아까 DNA 손상 얘기했잖아요. 지금 3명 함께 있다면 그 중에 1명은 암인데 매주 로또를 2만 원씩만 사도요, 이게 장난 아니거든요. 그 돈으로 비타민 드셔보세요. 내 건강을 위해서 비타민 드신다 그러면 로또 사는 것도 나을 수도 있어요. 어차피 확률도 없는데. 이렇게 숫자로 얘기하는 거예요. 숫자로 이야기했을 때 알아들어요. 근데 숫자도 3분의 1 그럼 못 알아들어요. 어떻게? 셋 중에 1명.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앉아있다면요, 최소한 2명은 암 환자일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그러면 지금 이 안에서 저걸 끄면 되지. 이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없어요. 그러니까 디테일이라는 건 사실은 표현 방법이에요. 숫자로 이야기할 수 있는 표현 방법. 어떻게 갖다 연결시킬 거냐예요. 커달라고 그래 그냥. 그 다음에 그 사람들 고객의 언어로 이야기하는 거. 공감 유도해주고 타겟 설정하고. 공감 유도와 타겟 설정이야. 그치 그렇지 네 말이 맞네. 이거거든요. 자, 가령 자 뭐가 떠오르세요? 변비. 여기 써있잖아. 이응화 써있잖아요. 화장실에서 왔는데 내가 찍어서 줬어. 저보다 좀 더 붓는데. 그래요? 딴 여자였나 보네. 뭐가 떠올라요? 그치, 변비. 자, 그럼 그 사람들한테 이걸 얘기하고 싶잖아. 유산균 얘기하고 싶잖아요. 변비를 생각하는데. 그치.
변비 있는 사람들한테 이상하게 얘기하고 싶잖아요. 어떻게 얘기해요? 자, 카드로 써 있어요. 검증된 5가지 독점 포뮬라 리트랙트 밸런스 위딘 365가 주요 균주 HN019와 CNFM에 더불어서 빅토리아 박테리움 락티스 종인 B의 공사를 더해서 360일 전에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이거 외우실 거예요? 이런 거 못 외워요. 그래가지고 뛰어난 생존력과 코팅 없이도 안전하게 색깔 싹 도달해주는 HN019와 성인에 대해서도 점차 감소하는 빅토리아 박테리움 균주가 조성된 밸런스 위딘을 그렇게 드시면은 이렇게 머리 표현 아파, 머리 아파 죽겠는데. 이러죠. 그럼 어떻게 하면 먹으면 잘 싸. 그치 먹으면 잘 싸. 거기에 자 우리 밸런스 1위 사이트에 보면 표현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왜 TV에 선전 나오는 변비약도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쉽게 표현해 보자고요. 먹으면 잘 싸. 맞죠? 이런 거 또 하나 쉬운 표현이 있죠. 이런 표현도 있어요. 1일 세동? 1일 3동. 이거 먹으면 1일 3동. 라는 표현도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해야 돼요. 그 사람이 느껴지게. 실제로 지금 이제 제 소비자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저 덕분에 이걸 먹는다. 저 덕분에 이걸 선물한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내가 그분한테 그랬거든. 이거 1일 3동이야. 나 너무 좋아. 나 이거 안 먹으면 2동밖에 안 돼가지고 힘들어. 그랬는데 2동이라는 표현했거든. 그랬더니 그럼 나도 먹어볼게. 근데 먹더니 어머 다른 건 안 됐는데 이거 3동 되네요. 3동 되네요. 그래. 그 다음부터 계속 논스톱이에요. 가장 쉽게 설명했어요. 다른 거 다 뭐 피도 다 필요 없어요. 이게 그래서 좋은 거예요. 비싼 놈이 비싼 이유를 한다니까. 1일 3동 헐 이거 했어요 저. 계속 나가요. 선물까지 하더라고. 쉽게 표현해야 돼요. 그 사람이 알아들을 만한 기억에 팍 각인될 만한 거. 어려운 용어 다 피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기억에 각인시킬까? 우리가 왜 세일즈를 배워야 할까? 왜 세일즈를 배워야 할까? 지금까지 여기 처음에 세일즈에 대한 걸 깨는 것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세일즈가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 것 같아요? 세일즈가 잘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 것 같아요? 세일즈라는 게 이게 마케팅도 그렇지만 다시 한번 나를 파는 거라고 했잖아요. 내가 그에게 줄 수 있는 게 생기는 거예요. 줄 수 있는 게 지수 줄 수 있고 감정도 줄 수 있고 기분도 좋아지는 게 할 수 있어요. 줄 수 있는 게 생겨요. 그러면 내 친구가 생겨요. 그런데 세일즈를 어떻게 해요? 가가지고 이거 사 이런 것만 했기 때문에 정만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일즈를 배워야 하는 이유는요. 진짜로 내 친구 만드는 거예요. 친구가 만들어지면 그에게 마케팅도 세일즈 할 수 있어요. 마케팅이 세일즈가 되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도 기분 좋아지고 나도 기분 좋아져요. 재밌어지고 그 사람도 나도 재밌어져요. 내가 재미있고 그 사람이 재밌어지려면 어떠한 상태여야 돼요? 그 사람도 돈이 되고 나도 돈이 되면 돼요. 그럼 재밌어진다고. 근데 내가 세일즈를 안 배웠으니까 내가 재미가 없고 걔가 재미를 못 주는 거예요. 세일즈가 나쁜 거냐고요. 그 사람한테 아까 이거 설명한 대로 1일 3동을 선물을 했어. 그 사람이 싫어하겠냐고요. 맨날 끙끙거리고 있는데. 내가 지금 그냥 있었으면 문제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내가 깨워줘서 내가 컨디션이 더 좋아지는데 그 사람이 싫어하겠냐고. WS를 먹었더니 피곤이 확실히 덜하는데 싫어하겠냐고. 우리가 이거를 설명을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얘가 이걸 사주면 내가 PB가 더 보너스 생기면 이것만 생각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한테 뭘 줘야 되는 거냐고요. 내가 가질 거 생각하지 말고 줄 거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그게 세일즈예요. 그러면 걔도 좋고 나도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또 꺼먹고 안 먹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일즈를 배워야 돼요. 내가 그 사람에게 맨날 제가 하는 소리가 있어요. 희망을 노래하느라고 하잖아요. 나와 함께 성공하고 나와 함께 행복한 인생을 살아보자. 아니 솔직히 행복하려면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돈이 없으면 불행해요. 꼭 돈이 있다고 행복하진 않아요. 돈이 있어요. 돈이 없으면 불행하다니까. 돈이 있어도 행복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않을 수 있어요. 돈이 있어도 행복하지 않을 수는 있다니까. 근데 돈이 없으면 불행한 게 많아. 그러니까 나랑 같이 행복하자라는 거는요. 돈 없는 상황에서 벗어나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돈이 얼마큼 있어야 행복할 것 같냐? 끝이 없어요.
나랑 함께 행복하게 살아보자라는 건 불행한 상황부터 벗어나자는 거예요. 어저께 어제 그제 말고 어제 불행했어요. 저 그제는 행복했어요. 그제 어제는 불행했어요. 성수기는 나가고 안 나가면 불나? 그제는 보너스가 들어온 날이었고요. 어제는 쭉 나가는 날이었어요. 어제는 불행했어요. 남는 게 없네? 다 어디 갔지 그거? 카드는 왜 이렇게 많이 썼지 내가? 근데 한번 상상을 해봐요. 저는 이제 모든 나가는 걸 다 15를 다 걸어놨어요. 10을 다 걸어놨는데 상상을 해봐요. 14일날 보너스가 들어오고 15일날 싹 나갔는데 13일 거보다 돈이 많아. 통장에. 14일부터 한 달 동안 계속 돈이 올라가요. 통장에. 그냥 보너스 계속 들어오니까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15일날 정점을 찍죠. 정점을 찍었다가 14일날, 15일날 내려가는 거야. 근데 이게 그래도 남는 수준 얼마나 통장에 들어와야지 그 수준이 될까? 그러면 15일날 기분이 안 나쁠 것 같은데? 그건 모르지. 그만큼 더 들어와야 알지. 기분 나빠. 그러니까 15일날 카드 결제만 580 얼마였어요. 그날 한 번 결제만 두 개. 그거 결제만. 다른 거 말고 그 두 개만. 580 얼마였어요. 그러니까 15일날 불행하죠. 행복한다는 거 수입을 늘리는 건데요. 수입을 늘리려면은요, 진짜로 세일 능력이 있어야 돼요. 세일 능력이 없으면은요, 늦어요. 힘들어요. 세일 능력이 없다고 해도 성공할 수 있는 건 맞지만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세일즈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 사줘, 이거 구걸이야.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내가 이거를 왜 써야 되는지 공부하라는 얘기는 반대로 뒤집으면 얘한테 이게 왜 좋은지를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트레이닝이 돼야 돼요. 이게 안 되면은요, 밖에 나가가지고 내가 설득당하고 오는 거야. 내가 이 제품을 좋아해. 그러면 내가 이걸 왜 좋아하지? 정리를 해서 너도 이 제품을 좋아해야 돼 라고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어떻게? 그에게 감정으로, 그에게 디테일로, 그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세일즈예요. 절대 저기 안 만들어줘요. 세일즈가 잘 되는 사람들. 내 옆에 두고 싶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세상 밖에 그냥 던져놔도요, 잘 살아요. 지금 내가 자신이 없다는 얘기는요, 내가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세일즈를 배워야 돼요. 생각해야 되고요. 계속 카피라이팅 정리하셔야 돼요. 내 카피를 정리하는 거. 그렇게 정리하셔서 다시 표현해 보시고, 다시 표현해 보시고, 그리고 말로 다시 하셔서 녹화하셔서 보여주시고.